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토끼상, 강아지상, 여우상 등등의 여러 이미지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떠한가요? 유독 눈길이 가거나 끌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비슷한가요? 이렇게 추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유형을 우리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외적 이상형이 딱히 없는 분이라고 해도 분명히 본인만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마음에 깊게 들어와서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이상형이 바뀐 걸까요? 오늘 스튜디오 내에서는 멤버들의 이상형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상형을 떠올려 보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84회 너의 이상형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네, 저희 지금 다 4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3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프리라고 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새로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짧게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기로 새롭게 들어오게 된 바질이라고 하고요. 바질은 제가 이제 요리를 좋아해서 바질 넣는 요리도 좋고 오늘 향수도 바질 향인가요? 그래서 바질이 무슨 맛이죠?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바질 향은 되게 좋아서 향으로 먹는 허브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기에 처음 들어오게 된 지욘두고요. 지욘두님? 네, 지욘두고 지욘두. 욘두라는 파란 색깔 대머리 캐릭터가 있는데 오? 저희 집에서 저랑 언니랑 약간 서로 약간 너 욘두다 이렇게 해서 약간 탄생한 별명이고 편하게 욘두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그 영화 캐릭터인가요? 네, 바람 부는 가오갤? 네, 가오갤. 제가 가오갤을 안 봐서 쳐보시면 놀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제 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기부터 활동하게 된 빙봉입니다. 이제 빙봉은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일리의 상상 친구인데요. 저도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패널분들과 청취자분들의 이제 편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빙봉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잘 다들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이 잘 어울리세요. 욕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야. 네,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로 다시 시작하는 스튜디오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상형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혹시 다들 개강하셨죠? 네. 그럼 혹시 학교에서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이제 여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향에 이제 맞으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성애자이시군요.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저도 여대인데 저도 이성애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뭐 CC를 꿈꾸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바질님은? 근데 저는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썰이 많으신가 봐요. 아직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강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빙봉님은요? 저는 이상형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완벽한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조금 내 취향일지도 싶은 분은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다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학기에 꼭 이상형을 뵙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이상형을 알아보는 1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내적 이상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저는 외적인 것부터 말하자면 얼굴에서부터 나 내향인이에요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너드남. 약간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그런 외모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특유의 깊은 눈빛, 사슴 같은 눈만. 약간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제가 뭐 이목구비나 키, 몸 이런 거는 안 보는데 그런 좀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내면적인 건 저랑 맞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네. 저도 프리님이랑 조금 비슷한데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늘 말하는 게 멀리서 보면 두부, 가까이서 보면 아랍. 이 약간 어려운. 외적인 이상형인데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약간 멀리서 볼 때 완전 순둥순둥한 이미지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뭐 이목구비가 생각보다 뚜렷한 그런 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좀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외적 이상형은 약간 그렇고 내적 이상형은 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랑 잘 맞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성격이 어떻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고. 혹시 윤두님은 이상형을?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진짜 소나무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이제 일관적인데 저는 외적으로는 무쌍의 벌써 구체적이야. 무쌍의 이제 슬렌더이시고 약간 헬스장 많이 안 간 체형? 아 약간 잔근육. 또 챙길 건 챙기시네요. 멸치 안 되고. 너무 멸치는 살짝.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순둥한 상을 좋아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긴 사람을 만 약간 거의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무쌍에 순하게 생기. 네네네. 약간 연예인으로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몬스타엑스의 기현이라는 아, 친구가 압니다. 있어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 이제 내적 이상형은 저도 약간 사실 비슷한데 저는 집에 가기 아쉬운 사람이거든요. 진짜 공감된다. 맞죠? 이제 전철역에서 이제 전철 타야 되는데 아 나 그냥 다음 거 탈래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 너무 재밌어. 벌써부터 경험이 묻어나는 이상형이라 네, 그게 제 외적 내적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질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카리나인가요? 너무 일단 까다롭나? 연예인을 예시로 들 수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안부를 네. 그 중안부가 좀 긴 스타일을 아,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요? 그 대신 이제 중안부가 길고 코가 예뻐야 돼요. 네. 보통 이게 중안부가 짧아야 동안이라 해서 맞아요. 여자들은 다 자기가 짧아지길 원하거든요. 독특하다. 그리고 저 좀 마른 분 같은 슬렌더를 좋아하고요. 이제 연예인으로 치면은 천우희 너무 예쁘시죠? 되게 좋아하고 또 그 우영우 때 이제 박은빈 배우님 제가 그 전부터 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성공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똘망똘망한 사람 좋아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제가 이상형 말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또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살짝 쥐상? 쥐? 기현도 쥐상이잖아요. 그렇죠? 저 쥐상이에요? 그러신가요? 쥐? 근데 이게 제가 쥐상을 좋아한다고 느낀 게 아니라 제가 누굴 좋아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걸 보고 너 쥐상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 같고 내적으로는 되게 밝은 사람인데 이게 밝다는 게 되게 바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올고질 것 같고 똑부러지고. 네, 뭔가 되게 앉은 자세도 되게 바르게 앉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 좋아하고 또 다들 이제 막 잘 통하는 사람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 그거의 기준이 카페에 앉아서 둘이서 5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맞죠. 그거 은근 진짜 힘들어요. 네, 맞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화의 소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잘 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외면, 내면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첫인상으로서는 사실 외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첫인상은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외면이 마음에 들어도 진짜 너무
내면이 안 맞으면 못 사귄다고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내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제가 옛날에 미팅을 나갔는데 조규성을 닮은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애프터를 했는데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진짜 중요하구나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도 맞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외모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금방 끝나더라도 계속 생각이 맞죠. 나더라고요. 저는 이상형이라고 하면 이상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적인 것에 있어서 이상적인 걸 얘기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상형 말씀드릴 때도 내적인 건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 나온 것처럼 내면이 완벽하게 내 스타일이다. 스스로에 대한 성격도 이상적이다고 말을 하기 어려운데 내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형을 논할 때는 사실 외적을 더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물론 연인을 사귈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이긴 하지만 이상형에 있어서만큼은 외적인 걸 중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상형이니까 말 네. 그대로. 저도 뭐 내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외면이 너무 이상형에 가까우면 계속 이렇게 눈이 가요. 맞죠. 그러고 이제 그 외면의 이상형이 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살짝 안 맞더라도 뭔가 저도 모르게 근데 뭐 이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러면서 맞죠. 이해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고르기는 어렵지만 이제 외면이 무시 못하죠. 네, 무시는 못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저도 내면이라고 말은 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다. 약간의 이런 미스테리함이. 그리고 아까 윤두님이 취향 소나무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취향이 뭐 한결같으신지 아니면 이게 바뀐 이상형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추가가 돼요 계속. 맞아요. 더 까다로워지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상형은 계속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형을 딱 뭔가 추가되는 기준이 드라마 볼 때 그럴 때가 제일 참 위험하네요. 맞죠. 제가 아까 좋아하는 배우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박은빈 배우나 천우희 배우 이런 분들 이제 연기하는 걸 보면서 그 모습에 반하고 그게 이상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식으로든 찾아가면 좋죠. 저는 큰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와 잘생겼다 싶어도 안 끌리는 상은 저는 고양이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잘생겼죠. 근데 맞죠. 막 내 최애로 삼고 싶다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했던 연예인들도 다 개상 어렸을 때부터 개상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강아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강아지상이 정말 좀 다양한 개가 있죠?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를 말하는 건가? 뭐 푸들도 있고 불독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시베리안 허스키. 그렇죠. 백구. 너무 다르잖아요. 거리가 먼.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강아지상은 어떤 강아지에 좀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 일단 보통 이제 강아지상이다 하면은 어떤 품종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간 고양이상이랑 반대라고 뭔가 느껴서 뭔가 골든 리트리버 저도 느낌의 상을 저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 눈꼬리 상이랑. 약간 내려가 있고 네. 이목구비 둥글둥글하고 그런 느낌. 저는 제가 개상 아까 말씀드렸을 때 떠올린 분은 박형식. 너무 좋아. 약간 진짜 순둥순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랍인데 멀리서 보면 두부. 완전 박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무빙에 나온 김정하 배우님 네네네. 그분도 엄청 개상이고 제 스타일에 가까워요. 제가 떠올리는 개상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혹시 나는 좀 특이한 이상형의 조건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내적인 거랑 가깝나? 사실 저는 땅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게 당연하긴 하죠. 누가 땅에 그쵸, 그쵸.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어른이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걸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몰상식해 보인다.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아무리 완벽한 제 이상형이더라도 땅에 쓰레기 버리는 걸 본 순간 아, 이 사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이제 줍는 남자면 너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거는 제 외적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그런 올바른 모습 보면 당연히 너무 끌리기 좋죠.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특이한 조건이 있는데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나가 있는 남자 진짜요? 라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저 특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나가 있다는 게 사실 많은 말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그쵸. 어느 정도의 배려심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당연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나 있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누나가 있는데 이게 살짝 다른 게 저도 누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자를 대했는데 누나는 여자가 아니었던 건가 라는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해요, 확실히. 여기 진짜 남자 형제만 있는 사람들은 여자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동생이나 누나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대하기 편하지 않나요? 여자 대할 때? 그래도 거부감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내가 좀 이상형이 특이하구나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좀 특이해요. 오,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놀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닌가? 약간 모르겠네. 저는 털 많은 남자를 특이합니다. 진짜 반대예요. 아 진짜요? 진짜 저는 싫어요. 진짜요? 털 싫어요. 저는 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모든 털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특이하다. 진짜 그래요? 특이한 것 같아요. 원숭이 좋아하세요? 그럼? 가끔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요. 무슨 뭐 원숭이 동영상 막 그런 거 보내면서 너 이상형이다 이러는데 더 말하면 약간 변태 같을 것 같아서 하세요. 기대가 돼요 아주. 저는 좀 겨드랑이랑 다리 털이 막 너무 변태 같아.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신기해서. 사실 요즘 추세는 다 제모하는 추세잖아요. 그쵸. 맞아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인 친구들도 여름만 되면 나 이거 여자친구 못 사귈 것 같다. 빨리 제모해야겠다. 막 프리님을 위해서 제모를 하지 않는 전 것도. 진짜 남사친이나 뭐 만약에 애인이 있을 때 뭐 나 털 민다는 소리 듣자마자 뭐? 오, 신기하다. 네. 특이한가요? 네, 저랑 진짜 반대거든요. 놀랐어요. 저는 네. 털이 싫어요. 그래요? 머리털, 눈썹 털 빼고 웬만한 게 다 싫어요. 이 미용적인 네. 필수적인 털 빼고 그래서 저는 제모하는 거 아주 찬성하고 레이저 제모. 인중 레이저 제모 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전 수염도 엄청 막 이렇게 나 있는 사람 살짝 그게 약간 남자 이런 느낌이어서 좋으신 약간 그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염을 살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아프시죠? 너무 아파요. 정말 따끔합니다 하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취를 했는데도 마취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마취를 해요? 하죠.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발라주시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대체 이런 거는 왜 발명이 안 되는지. 그래도 만족하시나요? 깨끗해져서? 근데 제가 지금 10번 정도 했는데 10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수염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제모를 10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중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왕한 이제 김에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럼 바질님은 특이한 조건이 있으신가요? 너무 저만 이상한 거 말해서 빨리 더 특이한 거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특이한 조건이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안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오. 뭔가 제 상상 속에서 안경 쓰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오. 그런 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고등학교 때 모두가 잘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별 모르겠는데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느 날 안경 쓰고 오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저도 좀 안경 끼신 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건 처음 들어봐요. 그거랑 이제 재테크 잘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알고 있고. 야무지고 똑부러진. 네. 그래서 제가 내가 적금 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이제 그거 이러면서 네이버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근데 이제 좀 그런 걸 관심이 많고 절약도 잘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여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여사친이 자기가 표를 예매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를 되게 싸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 그러니까 중고나라에서 헐. 표를 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좋아 되게 보였어요? 괜찮아 잘했어요. 보였어요. 심쿵하셨나요? 살짝 이게 되게 괜찮다. 대박. 근데 하지만 친구여서 그냥 다른 건 아니니까 음.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사소한 거에서 알뜰살뜰하게 생활하시는 분 보면 전 약간 과소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분이 좀 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까 빙봉님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시 들어주셨는데 이것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조건이 있으실까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키 작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너무 근데 이게 설명을 드릴 게 있는 게 제가 키가 작아요. 제가 160이 안 되는데 제 주변에 키가 큰 여자인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고 느끼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키 크다고 안 느껴져서.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여자인 친구들이 키가 크니까 약간 키가 크다고 안 느끼면은 약간 남자로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얘 키 크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근데 제가 키가 160이 안 되기 때문에 175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 난 그쵸. 188 근데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워낙에 작으니까 이제 음. 175보다 작다? 그러면 진짜 남자로서 안 느껴진다. 이건 것 같아요. 저는 168이거든요. 약간 큰 편인데 저는 뭐 저보다 작은 사람도 만나봤고 뭐 키는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작고 싶어서 작은 게 아니잖아요. 키가 엄청 작은데 털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거 아니지만 뭐 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오.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조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약간 그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게 저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알고 있어도 말로는 아니야라고 해야 돼요. 알고 있어도 돼요? 네, 알고 있어도 돼요. 속으로는. 근데 방금 그 아니야가 되게 겸손하지 못한 아니야가 아니었나요? 아니야. 약간 스스로 알고 자기 이 말 들어서 기분도 좋지만 말로는 그래도 아니야 내가 뭐가 약간 이렇게 해줘야 그래요. 왜냐면 막 저는 내가 1등인데 내가 짱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한테 그러니까 진짜 짱이면은 괜찮은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겸손하지 못한 뭔가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호감이 약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뭣도 아닌 게 이런 느낌. 지가 뭔데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아까 특이한 조건 말했던 거랑 살짝 반대될 수도 있는데 좀 가성비 따지는 뭐야? 너무 반대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뭐가요? 그러니까 알뜰이 재테크라고. 그러니까 알뜰이 재테크긴 하지만 그 재테크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런 뭔가 똑 부러지는 모습은 좋은데 너무 막 아껴 쓰는 거를 좀 심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면 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경제 이슈에 관심은 많은 사람. 네, 그쵸. 어렵네요. 어렵다. 이상을 만나신 적이 없다 하는 게 바질님 이해가 참. 가요. 이해합니다.
네, 다들 이상형이나 조건들이 다를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이상형 분들과 뭐 썸이라든지 연애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형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연애가 항상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연애가 없어요. 이기쟁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좀 곤란한 게 그쪽에서 먼저 왔다. 나는 나는 가만히 나는 뭐,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는 것 더라고요. 잘. 그게 진짜 제일 슬퍼. 원래 사랑은 네. 그래서 재밌는 거잖아요. 맞죠.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다들 너무 다른 쪽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외적인 이상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좀 이상형을 그려봤을 때 그 전 애인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상형이랑 연애를 했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마음 아파요 뭔가. 그걸 뒤늦게 알았지만 맞죠. 그래도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사람과 만나봤었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뿌듯함과 씁쓸함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빙봉님은요? 저는 연애까지는 아닌데 아까 도입부에 이제 학교에서 이상형을 마주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대상인 분이랑 약간 썸은 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작은 분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그분이랑 원래 비대면일 때 이제 줌으로 몇 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대면으로. 그래서 뵀는데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리고 옷도 살짝 제가 아메카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제 취향처럼 입으셔서 오케이 하고 연락을 좀 했는데 결국 사정이 있어서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외적인 이상형이랑도 연애를 해보고 내적인 이상인 분이랑도 연애를 해본 것 같은데 다 다르셨네요. 그럼요. 능력자. 일단 외적인 이상형은 제가 진짜 저는 약간 좋아하면 좀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해봤는데 마지막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거겠지만 근데 그래도 외적으로 진짜 이상이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밥만 먹는데 그 이제 약간 사랑이 떨어지면 밥을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반대로 이상형은 이제 보고만 있어도 약간 좋고 싸워도 좋은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내적인 이상형은 진짜 그 연애가 그냥 진짜 딱 이게 약간 연애구나. 이게 약간 사랑이구나 뭔가 이렇게. 내가 얼굴은 이래도 근데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진짜 너무 별로이신 분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내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그럼 혹시 진짜 내 이상형이 아닌데 사귀어본 적이 있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고3 때 다들 이제 심신이 약간 미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좋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외적인 이상형이랑 친구랑 이제 헤어진 때였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해서 만났었는데 그 제가 밥 먹는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처먹는. 네. 진짜 너무해. 너무 상처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연히 그 친구가 이제 막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뭔가 좀 좋은 게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얘를 그냥 같이 있는 게 즐거웠던 거지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슬퍼. 네, 역시 이런 이상형 연애 이야기가 제일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이어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넘어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 패널들의 이상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이상형이 제각기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상황별로 상황이 담긴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상형을 보면 다가가실 수 있나요? 저는 길 가다가 번호 딴 적 있어요. 우와. 대박. 적극적이다. 그럼요. 쟁취해야죠. 와. 네, 이런 식으로 한 분씩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근데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번호를 따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람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하면 당연히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해볼 것 같아요. 그쵸. 막 네. 연락한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쵸, 거절 그쵸. 당한다고 해도 아, 해서 거절당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지. 막, 말이라도 그때 해봐서 번호 좋았다. 딸 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외적으로만 이상형인 거여서 사실 좀 못 다가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장소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게 학교에서 마주친 거면 이제 대충 어디 건물로 들어간지는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쪽 학과 사람인가 어. 생각하고 이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냐라고 찾아와서 조금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우연히 마주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좋다. 근데 이제 막상 완전 번화가 같은 데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저 같아도 번화가에 그냥 서 있는데 누가 번호 물어보면 싫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응?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나를 왜 이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따였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예뻤나 보다. 이렇게 납득이 할 수 있는데 예. 장소가 꽤 중요한 거 같네요. 윤드님은요? 저는 사실 다들 이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약간 친구들한테 먼저 놀자는 말도 약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의외인데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진짜 못 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제가 외적인 이상형이 되게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저는 그 조건만 통과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다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상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번호를 못 딸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막 이상형 조건적으로도 지켜보고 이제 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눈앞에 유기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안고 경찰서를 네, 재밌네요. 다음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전자 후자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완벽한 이상형인데 이성 사친, 뭐 여사친 남사친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 이상형은 아니지만 나에게만 정말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 결정하셨나요? 아 잠시만요. 연애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네네네. 완전 이상형인데 남사친 완전 여사친 많고. 결정하셨나요, 윤도님?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기 때문에 프리님만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결혼. 평생. 연애로 합시다. 연애로 합시다. 이거 결혼이면 너무 치우쳐요. 벨붕이에요. 벨붕이에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이거 답변 듣고 연애로 일단 합시다. 네. 일단 연애로. 네, 그러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자. 대박. 그럼 결혼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전자. 잠시만, 세 분 다 후자인 거예요? 네, 저는 전자. 결혼이면 전자랑 결혼. 네. 너무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랑 만나면 그 친구분들이랑은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제가 이제 제 주변 여사친들과 멀어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애는 그게 타협이 안 되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친구들과의 유지를 하는 조건이죠. 약간 친구들 유지하는 조건. 약간 오빠가 뭔데 내 인간관계를 이렇게 끌어가 그래. 왜 나 친구인데 왜 그래? 오빠 나 친구도 사귀면 안 돼?
근데 괜찮을 오빠 것 그거 같긴 해요. 집착이야. 정말요? 근데 이제 아. 결혼을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가졌는데 제가 만약에 여사친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아빠 어디가? 이랬는데 아 아빠 여사친 만나러 가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누가 여사친이라고 해 그냥 아, 친구 그런가요? 만나러 간다 하지. 아, 근데, 아빠 그럼 엄마는? 근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여자인 걸 알면은 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 잘 좀 헷갈려가지고 애니세요? 그러면 후자 아니세요? 그러면 후자죠. 결혼을 하면 상대는 후자인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가능할 거라고 저만 볼 수 있게 아. 할 수 있을 오, 거라고 진짜.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저는 제가 연애를 추구하는 방식이 정말 친구 같은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 빈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약간 연애로 쳤을 때는 다 전자라고 그쵸. 했죠. 맞죠. 그쵸. 뭐 연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아 사실 저는 약간 이 바질님 얘기를 듣고 뭔가 느꼈던 게 저는 제가 약간 이성 친구들이 많은 스타일인데 제 남자친구가 못 견디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이제 남자친구가 사실 처음엔 좋으니까 다 끊고 지냈는데 이제 1년 정도 사귀다 보니까 제가 제 친구들을 뭔가 다 이게 다 그냥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나를 지워가면서 하는 게 연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싸우고 헤어졌었어서 뭔가 바질님의 자부심이 되게 이게 되게 약간 겹쳐 보였달까? 이건 진짜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 너도 여사친 나도 남사친 뭐 이렇게 오케이 하면 상관없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아 난 절대 안 돼 이해 맞죠. 못한다 하면은 그건 파국의 시작. 평생 한 명만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애초에 그건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음주가 취미인 애인 그리고 맨날 담배에 쩔어 있는 애인.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전 준비됐습니다. 근데 제 질문한 게, 네. 하고 싶은 게 네. 맨날 담배에 쩔어 있는 애인이잖아요. 네. 반대쪽은. 근데 전자는 취미란 말이죠. 아, 약간 음주가 취미? 그러니까 술에 쩔어 있는 꽐라대 꼴초. 약간 그쵸 그런 식으로 어. 가거나 이제 담배 피는 정도면은 또 담배 뭐 하루에 한 갑이라고 저는 치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한가운 같아서. 근데 의외로 많아요. 흡연자들 중에. 맞아요. 우리 극단적으로 꽐라대 꼴초로 갑시다. 매일 알겠어. 술 마실 때마다 진짜 토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 진짜. 잠깐. 토만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부려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상상하십시오. 제 오케이. 이제 문만 결정하셨네. 열어도 막 담배 냄새 엄청 나는 사람. 막 빙봉아 근데 담배 냄새. 빙봉아 아 뭐라고? 냄새 때문에 못 들었어요. 냄새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심한 사람. 오케이 하나 둘. 잠깐만. 오케이. 죄송해요. 이제 전자 후자로 대답하는 네네. 걸까요? 네. 술이 전자고 담배가 후자. 더 나은 거 하는 거죠? 그나마 네네, 나은 거. 그렇죠. 하나 둘 셋. 후자. 전자 누구예요? 저요. 술? 네. 오케이? 저는 저도 음주가 취미라서 맞아. 맞다뇨.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회식을 한번 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윤두님이랑 술을 마시는데 아 이분은 진짜다. 아, 뭔 소리예요. 그날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계속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장난이죠. 짠합시다. 잔 채우고. 아 오케이. 저는 약간 저랑 이제 술을 즐기는 사람이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적으면 한 2번, 많으면 한 4-5번 이렇게 마시니까 같이 이제 마시면 되지 않을까. 아 그쵸. 뭐 싶어가지고. 그런 취미여도 잘 맞는다면은. 담배는 제가 안 해서 어. 이제 계속 저를 두고 담배를 밖으로 피러 나가면은 서운할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술이 나은 것 같아요. 같이 취하고 기억 읽으면 되니까. 저는 그 후자 담배 선택했는데 사실 아까 그 특이한 이상형 조건 중에 하나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전 담배 냄새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피워본 적도 없고 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단지 담배 피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마초 스타일 좋아하시는 그니까요. 제 주변에 이제 네. 담배를 향수 냄새처럼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박. 그래서 이제 담배 냄새랑 어울릴 법한 향수를 같이 사용해서 너무 좋다. 이게 담배 냄새인가 하면서도 향수 냄새 같기도 어. 하고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전 그래서 남자친구가 만약에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빨리 피고 와. 빨리 피고 와. 대박이다. 나 여기 있을게. 아니면 같이 피러 간다던가. 어. 사실 저도 간접 흡연을 많이 아. 하는 상황이 오죠. 그런 남자친구 만나면. 네.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거랑 막 토하고 남한테 민폐 끼치고 이럴 때까지 마시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담배 핀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뭐 건강. 건강,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그쵸, 문제지 그쵸.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문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후자 골랐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저도 담배 냄새를 살짝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담배 냄새가 딱 나면은 너무 섹시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담배를 피면은 더 오히려 싫어지지 않나요? 싫다.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술은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물론 주사가 중요하겠지만 맞죠.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그 상태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싫으신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경험담이신가요? 살짝 제가 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이거는 이상형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술을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기억을 잃고 눈을 떴는데 화장실에서 눈을 뜬 적이 있어요. 집이었나요? 아, 네, 집이었어요. 아, 다행히도. 다행이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등에 막 페인트 묻어 있고, 근데 기억은 없고? 네, 기억은 없고. 그래서 핸드폰 열어봤더니 막 해양 경찰서에 연락이 어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긴 서울인데 오, 왜 그러네요? 해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 이런 좀 되게 무서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 날이 제가 입대한다고 친구들이 술을 엄청 막 이겼고. 네, 막 엄청 제가 그때 한 6병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치사량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그 정도 마시진 않겠지만 좀 취한 모습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후자 고를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이 극단적이었나요? 힘들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나왔는데요. 1분에 한 번씩 연락하는 애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애인.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쉽나? 어느 게 나은지 고르는 네네 거죠? 나은지. 네, 저는 이거 바로 고를 수 저도요. 있었어요. 저도요. 하나, 저- 둘, 셋. 전자. 뭐죠? 왜 후자 있었어요? 네, 제가 가지님. 혼자 네. 이게 의외로 갈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둘 중 하나라도? 둘 다 경험이 없는데 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현실적으로 상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거면 절 사랑하는 건가요? 일상을 공유를 못 하잖아요. 서로의. 그 일상 공유를 근데 제가 이게 그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에 만나지는 못하나요, 저희가?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합시다. 한 번 만나고 연락도 한 번만 하는 걸로. 네네네. 와, 월요일 날 연락하고 금요일 날 만나고 이런 느낌. 저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괜찮다기보다는 1분에 한 번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분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은 일단 해야 되니까 전자는 안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후자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라고 해서 제가 모든 연락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너무 막 그럼 1시간 있다 보면 막 60개 쌓여 맞죠, 있고. 맞죠. 근- 자기야 왜 안 봐? 근데 그렇게 집착하는 부재중 전화 건가요? 막 아니 100번씩 그건 아니라고 칩시다. 그냥 심심해서. 그쵸 그쵸. 어. 자기야 보고 싶어 뭐해 이런 느낌.
귀여운데요? 그쵸? 60개가 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사실 저는 할 일 없는 사람. 네, 저 그래서 그것도 좀 싫어요. 아. 얘는 연락 말고 할 게 없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나밖에 거 없는 아닐까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없을 때 뭔가 혼자서 너무 아무것도 못할 것 의존적인 같잖아요. 사람 같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1분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딱 20대 초까지만 허용 가능. 맞아, 맞아. 근데 아. 진짜 막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자기의 커리어적인 거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한테 1분에 한 번씩 연락하면 약간 할 일이 없나 맞죠, 싶을 맞죠. 것 같아요. 저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1분인 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저는 약간 뭔가 연애가 서로의 일상을 가장 깊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내가 딱 지금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런 얘기를 사실 다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분에 한 번이 힘들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전자를 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후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맞아요. 막 저는 연애할 때 헤어지고 5분 뒤에 막 보고 싶어서 온 적도 있거든요. 사실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연락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하고 맞죠.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음. 말하는 게 연애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저한테 말을 안 해준다. 그럼 얘는 내가 안 보고 싶나? 얘는 내가 뭐 하는지 안 궁금한가? 이 생각 때문에 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가 낫습니다. 맞죠, 맞죠. 전 실제로 5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저도 이건 조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있어요. 딱 정하신 거예요? 5일에 한 번씩 연락하자. 아니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고 그때 학생 때여서 뭐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마다 볼 수 있는 사이였는데 이제 하교만 하면 그냥 연락 없고 대박. 다음날에 그냥 학교에서 보고 또 연락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5일에 한 번 학교에서만 연애한다고 하고 이제 무서워. 학교 여자친구는 예고 학원 여자친구는 재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죠. 나도 그때 억울함이 지금. 울지 마세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거의 1시간이 뚝딱 갔는데 네, 재밌지 않았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끝났다고 하길래 왜 끝났지? 혹시 오늘의 기점으로 이상형이 조금 변한 분이 계실까요? 저는 사실 약간 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이제 공감도 하고 뭔가 제 이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막 누가 갑자기 수염 있는 사람이 좋다. 저는 막 그게 왜 좋지 하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 조금 더 확고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취향이 다르기에 네, 각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줘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었던 이상형 관련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연을 믿으시나요? 아주 어릴 적에 월화 노인이라 불리는 노인의 붉은 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붉은 끈으로 발목을 묶은 남녀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인연이 닿는다고 하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유난히 마음이 가고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연을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나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되시나요? 누군가의 앞에 서면 평소 같지 않게 다른 내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과 우리 패널들의 행복한 연애를 기원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